그날 밤 나는 노숙자 행세를 했다. 내 아들이 사랑한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서울 강남의 우뚝 솟은 53층 빌딩의 최상층. 윤태영 회장은 통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67의 나이에도 꼿꼿한 어깨,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 그는 국내 5대 제약그룹 회장이었죠. 책상 위에는 오늘 아침 비서가 올려둔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2분기 매출 2조 원 돌파, 신약 개발 최종 승인 대기. 모든 숫자가 완벽했어요. 하지만 태영의 시선은 숫자가 아닌 창밖 어딘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태영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아들 윤지훈이었죠. 35의 지훈은 아버지와 달리 부드러운 인상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표정엔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태영은 의자를 돌려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습니다. 순간 태영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놀란 건 아니었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죠. 그래, 상대는 누구지? 강수아라고 합니다. 서울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지훈이 다음에 한 말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시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영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턱 근육이 경직되고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탁탁탁, 탁탁탁. 그 소리가 사무실 안에 메아리처럼 울렸죠. 뭐라고?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습니다. 위험 신호였어요. 지훈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장학금 받아서 대학 졸업했고 병원에서도 인정받는 간호사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태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죠.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는 여자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하는 소리냐? 아버지, 시대가 변했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 가문의 명예, 체면, 그리고 격이란 게 있단 말이다. 태영의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어요. 40년 전 25이었던 자신의 모습이었죠. 작은 병실, 낡은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니, 가난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으시던 어머니. 태영아, 엄마는 괜찮아. 너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돼.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귀가에 울렸습니다. 태영은 당시 사업 확장 자금 때문에 어머니 병원비를 제대로 못 드렸었어요. 나중에 크게 성공하면 그때 보답하지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 나중을 기다려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지훈의 목소리가 태영을 현실로 불러왔습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태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정도로요. 뭐라고? 아버지는 평생 돈과 명예만 쫓으셨잖아요.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잠드시고, 그게 성공입니까? 태영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어요. 하지만 그는 감정을 숨겼습니다. 평생 그래왔듯이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지우는 들고 왔던 사진 한 장을 책상 위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홀로 남은 태영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사진 속에는 선해 보이는 인상의 여성이 밝게 웃고 있었어요.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이름표에는 강수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어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보였죠. 그리고 그 너머 어딘가에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을 것입니다. 태영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아무도 모르는 비밀칸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자신과 어머니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영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어루만졌어요. 그녀는 여전히 그때 그 모습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바보 같았어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회장님, 오후 3시에 이사회 준비되었습니다. 알았네. 태영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다시 완벽한 회장의 모습으로.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말자. 아들에게 내가 겪은 후회를 물려주지 말자. 하지만 정말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보육원 출신이라니.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고. 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건 아들을 위한 일이야. 체면과 명예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꼿꼿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왠지 외로워 보였어요. 복도를 걸으며 태영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그 여자가 정말 지훈이에게 어울리는 사람인지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영은 여전히 아들과 말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수아의 사진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채였죠.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곳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22일 금요일 밤 10시 태영은 잠시 서 있다가 배를 눌렀습니다. 속이 조여오는 통증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식사를 거른 날이면 가끔씩 배가 뒤틀리곤 했습니다.
잠시 쉬면 괜찮아졌고 금방 잊어버릴 정도의 통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태영은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잠잠해졌다가 몇 초 뒤 다시 한번 안쪽에서 찌르듯 올라왔습니다. 태영은 숨을 고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속은 간헐적으로 불편했지만 그는 늘 그렇게 넘겨왔습니다. 태영은 드레스룸 구석진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옷들이 걸려 있었죠.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할 때 입었던 작업복이었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 하나를 꺼냈어요. 군데군데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소매 끝은 닳아서 보풀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낡은 바지도 꺼냈습니다. 무릎 부분이 하얗게 바랜 낡은 바지였어요. 그리고 신발장 맨 아래에서 해진 운동화 한 켤레를 찾아냈습니다. 태영은 평소 입던 고급 정장을 벗었습니다. 1억 원짜리 시계도 풀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낡은 옷들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40년 전의 자신이었죠. 아직 회장이 되기 전 그저 가난한 청년이었던 윤태영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이게 진짜 나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낯설다니. 태영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검은색 비닐을 깊숙이 눌러 썼습니다. 얼굴이 반쯤 가려졌죠. 준비가 끝났습니다. 태영은 다시 거울을 봤어요. 누가 봐도 허름하고 초라해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한 걸음 떨어져서 걷고 싶을 만한 사람이었죠. 완벽해. 태영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에게는 미리 연락해서 오늘은 쉬라고 했었죠.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 30분 서울병원 응급실 앞. 금요일 밤이라 응급실은 붐볐습니다. 술 취한 사람, 다친 아이를 안고 온 부모, 교통사고 환자. 태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그는 배를 움켜쥐고 응급실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안내 데스크에 있던 젊은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영을 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코를 살짝 찡그렸습니다.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배가 아침부터 계속 아파서. 보호자는요? 함께 오신 분 없으세요? 없어요. 혼자예요. 젊은 간호사는 잠깐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간호사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저런 노숙자분들은 대부분 보험도 없잖아. 누가 담당하지? 오늘 강수아 선생님 차례 아니야? 부르자. 태영은 그 말을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역시 세상은 이런 거야.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지. 그때 안쪽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흰색 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30 초반의 여성. 단정하게 묶은 머리, 맑은 눈빛.
강수아였습니다. 수아는 태영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강수아 간호사예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태영은 순간 당황했어요. 지훈이 보여줬던 사진 속 그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태영은 연기를 계속했죠. 배가 너무 아프고 어지럽고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아침부터요. 근데 병원이 무서워서 계속 참았어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태영의 팔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괜찮아요, 어르신. 무섭지 않으시도록 제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태영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수아는 태영을 간이 침대로 안내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눕도록 도와줬죠. 먼저 활력 징후부터 확인할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수아는 재빨리 혈압계를 꺼냈습니다. 혈압을 재는 동안에도 계속 말을 걸었어요. 어르신, 오늘 식사는 하셨어요? 아침에 빵 한 조각. 그게 다예요. 물은요? 잘 못 마셨어요. 수아의 표정이 걱정스럽게 변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낮으시네요. 90에 60이에요. 탈수 증상도 있으신 것 같고. 수아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선생님, 이 환자분 수액 처치 필요합니다. 혈액 검사도 부탁드려요. 인턴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태영을 힐끗 보더니 코를 찡그렸어요. 보호자는요? 없으십니다. 보험은요? 수아가 대답하기 전에 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인턴 의사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럼 기본 검사만 하시죠. CT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선생님, 수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통이 심하시고 혈압도 낮으세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료급여 환자인데 괜히 비싼 검사를. 환자분 상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수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인턴 의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차트에 검사 오더를 입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태영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수아는 다시 태영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태영의 목소리가 진짜로 떨렸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그때 응급실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간호사, VIP 병실에서 호출 왔어요. 지금 당장 올라가세요. 수간호사였습니다. 급한 목소리였죠. 수아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태영을 보고 다시 수간호사를 봤어요. 수간호사님, 이 환자분 검사 결과가 아직. 그런 건 다른 간호사들 시키고 빨리 올라가요. VIP가 기다린다고. 하지만 강 간호사, 지금 내 말 안 들을 거예요? 수간호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태영을 다시 봤습니다. 노인은 침대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외롭고 무서워 보였습니다. 수아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간호사님. 제가 이 환자분 담당이라서 검사 결과 확인하고 올라가겠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환자 안전이 우선입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간호사는 입을 벌린 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환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나중에 혼날 줄 알아요. 태영은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저 작은 체구의 여자가 VIP보다 나를 선택했다고? 수아는 다시 태영에게로 왔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제가 끝까지 책임질게요. 그 순간 태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40년 전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가 떠올랐어요. 당시 간호사들은 어머니를 제대로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환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밤 11시 30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턴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위장염 증상을 꽤 참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탈수도 함께 온 상태네요. 어르신들 중엔 아파도 참고 버티다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르신께서 수분 섭취 거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손도 많이 마르셨어요. 입원 가능할까요? 의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의료급여 환자인데 일반 병실은 다 찼고 응급실에서 하룻밤 계시다가 내일 퇴원하시는 게 하룻밤을 응급실에서요? 어쩔 수 없죠. 병실이 없는데.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영을 봤어요. 노인은 여전히 배를 움켜쥐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밤새 지켜볼게요. 강 간호사, 야간 근무자가 따로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수아는 태영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밤은 여기서 쉬셔야 해요.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태영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떨렸습니다. 자정이 넘어갔습니다. 응급실은 조금 조용해졌어요. 환자들이 하나둘 귀가하거나 입원했죠. 태영은 간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아는 옆 의자에 앉아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간호사님, 태영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어르신.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요. 그냥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요. 수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태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아는 잠깐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어렸을 때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태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부모님 얼굴도 몰라요. 어느 날 보육원 앞에 버려졌대요. 겨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선생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강수아. 겨울에 왔으니까 수 아름답게 자라라고 하. 태영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아팠어요. 그때마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병원에 데려가 주셨죠. 그런데 병원마다 반응이 달랐어요. 수아가 잠깐 멈췄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귀찮아했어요. 보육원 아이라고, 돈도 없다고, 빨리 처리하고 보내려고만 했죠. 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달랐어요.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그분들 덕분에 저는 나도 커서 저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수아가 태영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됐어요. 저처럼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 옆에 있어주고 싶어서요. 태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가족이 있든 없든, 아픈 건 똑같잖아요. 그럼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영은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구나. 지훈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구나. 새벽 2시 응급실은 고요했습니다. 태영은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아를 지켜보고 있었죠. 수아는 태영의 수액을 확인하고 체온을 재고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1시간마다 한 번씩 태영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바로 다가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한 번도 지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수아가 조용히 일어나 어디론가 갔습니다. 태영은 살짝 고개를 들어봤어요. 수아는 안내 데스크 뒤쪽 작은 공간에서 뭔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수아가 돌아왔어요. 손에는 따뜻한 컵이 들려 있었죠. 어르신,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네. 따뜻한 죽이에요. 위에 부담 없게 묽게 데웠어요. 조금만 드세요. 태영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걸 저한테요? 네. 많이는 못 드시니까 조금만요. 천천히 드세요. 수아는 두 손으로 컵을 건넸습니다. 태영은 떨리는 손으로 컵을 받았어요. 한 숟갈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속으로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맛도 좋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건 가슴속이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걸 받아봤지. 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르신,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수아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고마워서. 태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아는 태영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천천히 드세요. 급하지 않으니까요. 새벽 4시. 수아는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고개가 꾸벅꾸벅했어요. 태영은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자기 근무 시간도 끝났을 텐데 왜 아직도 여기 있는 거지? 태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간호사님, 퇴근 안 하세요?
수아가 화들짝 놀라 눈을 떴어요. 아,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근데 퇴근 시간 지나지 않았어요? 아, 저요? 괜찮아요. 어르신 상태 안정될 때까지 있을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미 많이 나아졌는걸요. 아니에요. 혼자 두면 안 돼요. 수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저도 혼자 있는 게 익숙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거든요. 태영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특히 아플 때 혼자 있으면 정말 무섭잖아요. 수아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픈 분들 곁에 꼭 누군가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태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괜찮으세요? 어르신, 미안해요. 그냥 고마워서. 태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언제였나 싶었어요. 수아는 조용히 티슈를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많이 힘드셨죠? 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아는 태영의 손을 꼭 잡아줬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 따뜻한 손길. 태영은 40년 전 어머니의 손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태영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이 나아진 상태였어요. 수아는 여전히 옆에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얼굴이었죠. 어르신, 기분이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간호사님 덕분에. 다행이네요. 아침 식사 가져다 드릴게요. 수아가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간호사님, 태영이 재빨리 수아를 붙잡았어요.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워서. 밤새 안 주무셨잖아요. 제발 좀 쉬세요. 어르신 아침 식사 먼저 챙기고. 나보다 간호사님이 더 중요해요. 태영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수아는 놀란 표정으로 태영을 봤습니다. 어르신? 태영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본 목소리가 나온 거였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냥 걱정돼서. 수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그때 병원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수아 간호사, 지금 당장 와봐요. 수간호사였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어요. 수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잠깐만 다녀올게요. 수아가 수간호사에게로 갔습니다. 태영은 침대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강간호사, 어제 무슨 일이에요? VIP 호출 무시하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환자분 상태가. 환자? 의료급여 환자 하나 때문에 VIP를 무시해요? 수간호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VIP 한 명이 저런 환자 100명보다 중요하다고요. 태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환자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뭐라고?
모든 환자는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게 제가 배운 간호의 기본입니다. 순간 수간호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강수아, 당신 지금 선배한테. 그때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의사였어요. 흰 가운에는 서울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박준혁이라고 적혀 있었죠. 아, 과장님. 수간호사의 태도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어제 VIP 호출을 무시한 일이 있어서 박 과장은 수화를 받습니다. 강 간호사, 설명 좀 해봐요. 수아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 급성 위장염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혈압이 90에 60으로 낮았고 탈수 증상이 심했습니다. 제가 담당 간호사로서 환자분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VIP 호출을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판단한 겁니다. 박 과장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간호사를 봤어요. 수간호사, 강 간호사 판단이 맞습니다. 예. 환자 상태가 급한데 VIP 병실 호출이 더 중요합니까? 환자 안전이 우선이죠. 수간호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 과장은 수화를 봤어요. 강 간호사 잘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박 과장은 태영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우리 강 간호사가 잘 돌봐드렸죠? 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박 과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병원의 자랑입니다. 기술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환자를 진심으로 대하는 분이죠. 박 과장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쯤 퇴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박 과장이 돌아가고 수아가 다시 태영에게 왔습니다. 어르신, 놀라셨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간호사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태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오히려 감동받았어요. 간호사님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따뜻하다는 걸 알았어요. 수아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과한 칭찬이세요. 아니에요. 태영은 수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간호사님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오후 3시, 태영은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아가 퇴원 약과 주의사항을 설명해 줬어요. 이 약은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그리고 기름진 음식은 당분간 피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아프시면 바로 오세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네. 태영은 일어섰습니다. 갈 시간이었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간호사님. 천만에요, 어르신. 건강하세요. 태영은 응급실을 나섰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따뜻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태영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강수아, 그 아이는 진짜였어. 돈도 배경도
가문도 중요하지 않았어.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었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옷으로 갈아입고 서재에 앉았어요. 책상 위에는 수아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태영은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미안하구나. 내가 너무 편견을 가졌어.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수아가 어제 병원에서 특별한 환자분을 만났대요. 정말 힘든 상황이셨는데 밤새 간호했다고 뿌듯해 하더라고요. 태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왜 수아를 사랑하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저 사람은 진짜니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영은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진짜구나. 내가 진짜였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영은 다시 한번 수아를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아이가 압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지, 돈의 유혹 앞에서도 원칙을 지키는지 확인해야겠어. 3월 29일 토요일 오후, 태영은 다시 낡은 옷을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외래 진료실이었어요. 토요일이라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태영은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나자 자신의 차례가 왔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지난주에 급성 위장염으로 응급실에 왔었는데 다시 확인받으려고요. 아, 네. 기록 보겠습니다. 의사가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혈액 검사 한 번 더 해야겠네요. 밖에서 검사 받으시고 결과 나오면 다시 오세요. 네. 태영은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체열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태영은 멈칫했습니다. 수아가 거기 있었어요. 어르신. 수아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또 어디 불편하세요? 아, 아니에요. 그냥 확인차 왔어요. 혼자 오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아는 태영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오늘은 체열실 근무세요? 네, 토요일마다 여기서 근무해요. 수아는 능숙하게 체열 준비를 했어요. 조금 따끔할 거예요. 참으세요. 바늘이 들어갔습니다. 태영은 수아의 얼굴을 봤어요. 집중된 표정이었습니다. 진지하고 세심했죠. 다 됐어요. 30분 후에 결과 나와요. 고맙습니다. 태영은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30분쯤 지나자 방송이 나왔습니다. 김철수 환자분, 체열실로 와주세요. 김철수는 태영이 오늘 사용한 가명이었습니다. 태영은 다시 체열실로 갔어요. 수아가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결과 괜찮으세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다행이네요. 근데 어르신, 수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주소가 여기 노숙자 쉼터로 되어 있는데 태영은 일부러 그렇게 등록해뒀던 거였어요. 네, 거기서 지내고 있어요.
수아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습니다. 혹시 식사는 제대로 하세요? 그냥 복지관에서 주는 거 먹어요. 어르신. 수아는 잠깐 생각하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이었어요. 제 점심인데. 드세요.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괜찮아요. 저는 나중에 먹으면 돼요. 하지만 어르신, 위장염 완전히 나으려면 제때 식사하셔야 해요. 제발 받으세요. 수아가 태영의 손에 도시락을 쥐어줬어요. 태영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점심까지. 그때 체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강 간호사.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수아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김 이사님. 김 이사라는 사람은 병원 이사진 중 한 명이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찾는다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환자분 검사 결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김 이사는 태영을 힐끗 봤어요. 코를 찡그렸습니다. 그런 환자는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VIP 병실로 와요. 우리 어머니 링거 맞으셔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제 근무 시간이. 근무 시간? 내가 이사라고. 빨리 안 와? 김 이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태영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나? 또 굴복하나? 하지만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뭐? 저는 지금 이 환자분 담당입니다. VIP 병실은 전담 간호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께 부탁하세요. 김 이사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야, 너 이름이 뭐야? 강수아. 넌 지금 나한테. 저는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 담당 환자 설명이 먼저입니다. 필요하시면 전담 간호사를 호출해 드리겠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칙? 원칙이 밥 먹여줘? 너 같은 간호사 얼마든지 있어. 제 실수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제 환자를 먼저 챙기겠습니다. 김 이사는 입을 벌린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난 얼굴로 돌아섰어요. 좋아. 나중에 후회하지 마. 문이 쾅 닫혔습니다. 체열실이 조용해졌어요. 수아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태영은 일어났습니다. 간호사님, 괜찮습니까? 수아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제 때문에 곤란해지신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어르신. 수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건 어르신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원래 이래요. 수아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환자를 가치로 나눌 수 없어요. VIP든 의료급여 환자든 똑같이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지만 직장을 잃을 수도. 괜찮아요. 제가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태영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작은 여자가 얼마나 큰 용기를 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간호사님,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수아는 다시 웃었습니다. 어르신이 건강하신 게 더 중요해요. 태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님, 제가 사실은 네. 태영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상견례에서 제대로 밝히자. 아니에요. 그냥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천만에요, 어르신. 태영은 체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가슴이 벅찼어요. 압력 앞에서도 위협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어. 강수아, 너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 나는 평생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휘어잡았는데 너는 원칙과 신념으로 세상을 대하는구나. 태영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훈아, 이번 주말에 식사 한번 하자. 여자친구도 같이.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2025년 4월 5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한남동의 고급 레스토랑. 태영은 프라이빗 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시계를 차고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라. 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수아가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모습. 수아는 태영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어르신? 태영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강 간호사님. 이게 무슨? 지훈이 수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수아야, 놀라지 마. 우리 아버지야. 수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네. 앉으세요. 태영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아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훈도 옆에 앉았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놀랐죠? 수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서. 태영은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놓았습니다. 수아가 건넸던 편의점 도시락 영수증. 기억하시죠? 수아는 눈이 커졌습니다. 왜 이런 걸? 나는 강수아 씨를 시험했습니다. 태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정말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람인지, 압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노숙자처럼 3번 만났습니다. 태영은 하나씩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응급실에서 당신은 VIP 호출을 거부하고 나를 선택했죠. 두 번째는 밤새 내 곁을 지켜줬어요. 자신의 퇴근 시간도 포기하고. 세 번째는 체열실에서 병원 의사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태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돈이 있는지, 배경이 있는지, 가문이 어떤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태영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강수아 씨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당신은 쓰러진 노인을 보고 망설이지 않았어요. 지금은 체면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했죠. 태영은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사진 속에는 자상해 보이는 할머니가 웃고 있었어요. 40년 전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저는 사업 확장 때문에 병원비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크게 성공하면 그때 보답하지라고 생각했죠. 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나중을 기다려주지 못하셨어요. 가난한 환자라고 제대로 돌봐주는 사람도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제 평생 후회예요. 돈을 쫓느라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렸죠. 태영은 수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런데 강수아 씨는 저 같은 사람을 구했어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족도 없는 노인을 밤새 곁을 지켜주고 자신의 점심까지 내어주고 압력 앞에서도 지켜줬어요. 저는 그냥 아닙니다. 태영이 수아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태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아 앞에서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왜? 수아 앞에서 태영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안합니다. 강수아 씨를 의심했던 것, 보육원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것, 배경이 없다고 깔봤던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수아 씨는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사람입니다. 권력보다 원칙을 먼저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수아는 소리내어 울고 있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태영은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수아는 태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고개 드세요. 제발. 태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봤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셔서. 아닙니다. 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더 감사해요. 강수아 씨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돼서. 태영은 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아버지가 딸을 안는 것 같은 그런 포옹이었죠. 수아도 태영을 안았습니다. 평생 아버지가 없었던 수아에게 이것은 처음 느끼는 아버지의 온기였어요.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6개월 후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물든 아침, 서울병원 앞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태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수아가 내렸죠. 이제는 며느리가 된 수아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응급실을 지나쳤어요. 아버님, 여기서 처음 만났었죠? 그래. 기억나는구나.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제 선택을 믿어주신 분이셨으니까요. 태영은 수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잊을 수 없단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사람을 만났으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병원 옥상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왜 여기 오자고 하셨어요? 태영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상자를 열자 낡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시던 거야. 유일한 보석이었지. 태영은 목걸이를 수아의 목에 걸어줬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너를 사랑하셨을 거야. 너처럼 따뜻한 사람을 좋아하셨거든.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나야말로 고맙다, 내 아들을 행복하게 해줘서. 그리고 태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가을바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며 돈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거죠. 윤태영은 6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그걸 배웠습니다. 한 간호사로부터, 밤을 지킨 그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그 배움은 한 가족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